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 두뇌와 언어와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두엽과 전두엽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언어와 우리의 말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전두엽과 후두엽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후두엽에서 전두엽을 자극하는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상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상력이 전두엽을 자극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상력을 키우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이 놀이고 자연 속에서 놀이고 두 번째는 독서고 세 번째는 스스로 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도 상상력을 갖게 해서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학으로 좀 가면서 또 이 상상력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학에서는 20세기 언어와 21세기 언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상담에서도 19세기, 20세기 상담이 있고 21세기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상담을 부정의 심리학을 근거로 둔 상담이라 말하고 21세기 상담은 긍정의 심리학을 근거로 둔 상담학이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 더 깊게 가면 이 19세기, 20세기 상담은 심리학을 기초로 둔 상담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21세기 상담은 철학과 사상을 기초로 둔 상담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하다 보니까 이 상담학까지 갔는데 우리가 언어학을 보면 언어학에서도 20세기 언어와 21세기 언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력을 키우는 언어는 20세기 언어일까요? 21세기 언어일까요? 좀 질문이 이상하죠? 그렇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을 키우는 언어는 21세기 언어일까요? 20세기 언어일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구분을 두고 가면서 20세기 언어는 무엇일까? 20세기 언어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는 일상의 언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언어이다. 또한 두 번째는 사실묘사적 언어이다. 사실의 언어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의 언어이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0세기 언어는 사실묘사적 사실의 팩트를 그대로 표현하는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0세기 언어는 사실묘사적 언어인데 그 언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또한 개념적인 과학의 언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과학의 언어다. 그러면 20세기 언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묘사적 언어인데 사실묘사적 언어를 대표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 19세기, 20세기의 언어를 대표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대표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세기 언어를 대표하는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숫자입니다. 이렇게 1, 2, 3, 4, 5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19세기, 20세기에서 유독 숫자를 통하여 발전된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학과 과학입니다. 수학은 사실을 말합니다. 과학은 사실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념적인 과학의 언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사실 중심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객관적이고 개념적인 과학의 언어가 20세기 언어이다. 즉 사실묘사적 언어면서 일상의 언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면
여러분 상상이 될까요? 1, 2, 3, 4, 5, 6, 7, 8, 9, 10 팩트를 말하면 상상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드려 봅니다. 그럼 21세기 언어로 가보겠습니다. 21세기 언어는 무엇일까? 자, 20세기 언어는 일상의 언어이면서 사실 묘사적 언어면서 과학의 언어다. 객관적이고 개념적인 과학의 언어다. 그 대표하는 언어가 숫자다. 숫자를 통하여 발전해나간 것이 과학과 수학이 됐습니다. 21세기 언어는 뭘까? 바로 시적 언어입니다. 시적 언어는 상상력을 키웁니다. 시적 언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상상력을 키우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적 언어는. 그럼 일상의 언어로 봅시다. 자, 개념적이고 또한 객관적인 과학의 언어는 이런 겁니다. 실제적인 관심을 내거나 사실을 보고한 말입니다. 사실을 보고했다. 우리가 신문들을 보면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여기에 말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사실을 보고한 말입니다. 그럼 시적 언어라 시의 언어는 무엇인가?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 일상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마는 해마다 6월 말에 시작되어 한 달 정도 계속되곤 한다. 이 사실 묘사 언어죠. 상상이 되나요? 그냥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장마는 6월 말에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달간 지속된다. 그럼 시적 언어는 뭘까? 시 언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면 빗물에 흘러가는 추억이 생각난다. 이 장마비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이 상상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시적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창의성을 키워주기를 원하면 사실 묘사적 언어보다는 시적 언어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신경림 씨의 갈대입니다. 여러분이 국어사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네이버나 구글이나 갈대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일상의 언어, 어떤 과학적인 언어로 갈대는 이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사전을 한 것과 아니면 시적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신경림 시인의 이 갈대는 시적 언어입니다. 얼마나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이것이 시적 언어, 상상력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구상신인데요. 근대의 이 우리나라 근대의 아주 영적 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미장입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너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드라이브하고 또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서로 이 시적 언어를 사용해서 자녀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전두엽을 자극하는 그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는 자녀의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 하면서 말과 창의성, 언어와 창의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나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자녀의 창의성 개발 마지막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